아직 뭔가 확실하게 더 좋다라고 말은 못하는 상황이군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사과 게임이라고 합이 10이 되는 걸 찾는 게임입니다. 가로 세로의 합이 10이 되는 것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과연 작성할 수 있을까? 와, 제가 느끼기에는 제미나이가 생각보다 깡패인데요? 저 이제 클로드도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프렌의 마초 은기입니다. 딥시크 R1이 공개된 지 이제 한 2주가 됐죠. 그렇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그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오늘은 딥시크가 던져버린 작은 돌멩이가 굴러 많은 업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굴러갔나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오픈 AI까지 굴러갔어요. 그렇죠. 가장 큰 비교 대상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알트먼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트윗을 넘어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는데요. O3 미니가 공개됐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 공개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그 작년 말, 그러니까 12마스 때 공개된 거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12?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내년 초에 나온다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O3를 공개하기 전에 O3 미니를 먼저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를 의식했다고 느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O 시리즈는 리즈닝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O3 미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인데 경량화된 모델이잖아요. 근데 딥시크가 그 추론 모델에서 검색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5원은 검색이 안 됐나요? 근데 5원은 원래 검색이 안 됐습니다. 근데 O3 미니에서는 검색이 돼요.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원래 추론 모델은 무료 사용자가 이용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무료 사용자는 그 모델 선택도 안 되고 네. 주어진 챗GPT 그것만 쓸 수 있었거든요. 물론 캔버스나 뭐 달리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모델 선택권은 없었죠. 그렇죠. 근데 O3 미니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개됐고 검색도 됩니다. 그리고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요금제인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O3 미니가 일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플러스랑 다른 게 뭐죠? 당연히 이용 한도의 차이가 엄청 크고요. O3 미니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150번인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사용자가? 네. 그리고 플러스 사용자에게는 O3 미니 하이라는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O3 미니는 하이, 미디엄, 로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무료 사용자들에게 공개된 건 미디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하이 모델이 더 추론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미디엄 모델은 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엄이랑 하이라는 게 추론 타임을 얼마나 가져가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가 추론 타임을 많이 가져가니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대답을 내놓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고 미디엄은 그쵸. 이제 조금 덜 생각하는 대신 퀄리티도 조금 더 낮은 그런 모델이죠. 근데 또 재밌는 포인트가 O3 미니를 공개하면서 딥시크를 진짜 의식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API 가격이 딱 2배입니다. O3 미니는 입력 토큰이 1.1달러, 출력 토큰이 4.4달러인데 딥시크 R5는 이거의 딱 절반입니다. 100만 토큰당 이 가격이고 가격이 딱 2배.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었나 봐요, 가격을. 저게 마지노선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신기한 포인트는 O3 미니랑 O3 미니 하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하이 모델은 추론 과정을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속도가 느리잖아요. 근데 미니는 그렇죠.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름 진짜 너무 길어요. 어떻게 나눠주면 안 돼? GPT-4o 미니까지는 괜찮았는데 O3 미니, O3 미니 하이라고 하니까 또 말하면서도 헷갈리네. 저게 약간 아파트 이름 같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 엄청 길어지잖아요. 동 이름 들어가고 강 이름 들어가고 산 이름 들어가고 맞아. 막 이러면서 브랜드 네. 이름까지 들어가서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좀 이름을 한번 정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느낌이 어땠냐면 R1을 진짜 비슷하게 많이 따라간 것 같은 게 무료 요금제는 여기 GPT-4 미니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논리적 설명을 키면 O3 미니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여기서 검색도 같이 눌러지는 겁니다. 이게 딥시크랑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딥시크 R1 활성화하고 서치를 활성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똑같네요. 그냥 서로 정말 수렴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성능이 좀 궁금하거든요.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게 좀 나왔나요? 네. 블로그에 있는 거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초님이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갖고 그 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벤치마크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스템 분야에 대해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스템이 어떤 거냐면은 약자입니다. 앞글자를 하나씩 땄는데 사이언스랑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서매틱스 그러니까 좀 공학, 수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강화된 모델인 거죠. 이과. 네, 이과 공대 특화. 그리고 5원에 비해서 강력하고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개발자로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일단 펑션 콜링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온 지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에이전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펑션 콜링이 LLM만으로 뭔가 부족할 때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순간에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작업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걸 판단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 이게 펑션 콜링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작동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 보통 이제 제이선으로 출력해줘 아니면 이런 형태를 맞춰서 출력해줘라고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GPT-4o 같은 경우도 나름 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좀 고집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LM을 가끔 이제 데이터 전처리로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사람들도 LLM을 데이터 전처리기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걸 뭔가 파이프라인에 자동화를 하려면은 중간에 나오는 데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스트럭처가. 근데 LLM을 실행시킬 때마다 뭐 낮은 확률이지만 아웃풋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개발자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프로덕션 레디 레벨에 뭔가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에러율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프로덕션 레디 레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레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팔 수 있는 상태의 퀄리티. 네,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리즈닝 에포트 옵션을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할지를 개발자가 미리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 API로 설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뭐 적게 생각할지 아니 뭐 중간 미디엄으로 생각할지 하이로 생각할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뒤에 붙는 이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무료 사용자는 O1, O3 미니 미디움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플러스 이상 사용자들은 O3 미니 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API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I 사용량 티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티어가 낮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API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궁금한 게 팔면서 손해를 보나? 왜 모두한테 안 열어주고 티어를 적게 열어주는 거야? 아마 이제 좀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3티어가 $100 이상 쓴 사람, $100 이상 쓰기만 하면은 그래도 3티어가 되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게 얻기 어려운 티어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티어에 따라서 이제 분당 요청량의 한계 이런 것들이 높아지거든요. 어허. 네, 이런 차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높은 티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O3를 많이 사용하게 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미 티어가 높은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네. 이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네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O3 살펴봤고요. 벤치마크부터 한번 빠르게 보시죠. 일단 이거는 이제 수학 부분입니다. AIME라는 뭐 경시 대회인 것 같은데요. 정확도를 보시면은 이제 뭐 타사 모델과 비교를 한 건 아니고 이제 O1 모델과 O3 미니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이게 추론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O1보다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O1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O1 미니보다도 못 나오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미니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O1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기존 그냥 O1보다 O3 미니 하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O1보다 미니 하이가 더 좋다. 와, 이거 진짜 항상 LLM들이 나오고 나면 다음 버전에서는 그 전 최고 모델보다 경량화됐는데 더 잘 되네요. 그렇죠. 경량화되고 더 빠르고 더 싸진 게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뭐 PhD 레벨, 그러니까 박사 수준의 이제 과학 질문에 대해서도 뭐 O1이랑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죠. 이 하얀색이랑 점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하얀 색깔 부분은 이제 답변을 하나만 내놨을 때 정확도고요. 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는 답변을 여러 개를 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보팅을 해서 다수결로 가장 많이 나온 답을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제가 딥식 논문 설명을 할 때 한번 설명드렸었던 패스1이랑 이제 컨센서스 그 두 개 벤치마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답변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다수결로 한 게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O3 미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일 답변으로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네요. 지금 그러면은 O3 미니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미니 모델은 다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단일 답변으로 보면은 좀 아래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보여주기 싫었나 보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볼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 이런. 네,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아, 난 이것만 그냥 봤으면, 뭐야, O3 미니가 훨씬 좋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단일 답변에 대한 정확도도 같이 기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기입했을 것 같거든요. 막 이 정도에 있으면 어쨌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에 프론티어 매스라는 데이터 세트가 있나 봅니다. 이제 리서치 레벨의 수학에 이제 성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데이터 세트 같은데 뭐 5원이나 5원 미니보다 그냥 O3 미니 하이가 더 좋죠. 그냥 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훨씬 좋은데요. 특히 5원보다 더 여기서 또 좋네요. 네, 5원보다도 그냥 더 좋네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여기는 거의 2배보다 살짝 못 미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나와 있는 부분이 T3 문제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네요. O3 미니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해서 문제 이제 32% 이상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28% 이상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문제도 꽤 잘 푼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딩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팅이죠, 이거는. 이것도 뭐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레이 존이죠. 뭔가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패스고. 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아, 오늘 진짜 제대로 배워가네. 점점점이 컨센서스구나. 네, 이게 첫 번째 그래프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64개의 컨센서스 샘플로 다수결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회색인데 이걸 조금 넓게 펴면 이제 여기도 회색이죠. 아, 그쵸. 근데 이게 색칠을 하면은 여기도 사실 보면 회색입니다. 어쨌든 코딩 레이팅도 컨센서스긴 하지만 O3 미니가 그냥 5원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네요. 코딩을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다수결로 하면 더 잘한다. 근데 다수결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두고 이제 답변을 받겠죠. 근데 이제 답변을 받을 때 시드 값이 다르니까 항상 동일한 답변이 생성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네. 또 템퍼레처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정답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답변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원을 이기려면은 O3 미니한테 64번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많이 나온 거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아직 뭔가 확실하게 더 좋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쵸. 사실 5원과 O3 미니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오픈 AI가 급했다는 뜻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 뒤로 나올 게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O3 미니잖아요. 네. O3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옵스에 나올 거라고 했죠. 네, 그때는 아마 이 컨센서스 64가 아니라 패스 1이 이 정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건 진짜 엄청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겠죠. 옵스도 이제 금방은 아니더라도 나와야 하죠. 네, 그래서 뭐 O3는 뭐 동등하게 비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또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것도 결국 코딩 관련된 벤치마크인데 여기는 이제 패스 1이랑 컨센서스를 비교를 했는데 비슷하네요. 이거는 오히려 저는 5원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패스 1이랑 컨센서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패스 1이 진짜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안정성이 진짜 높다는 거잖아요. 네, 단일 답변으로 정확도가 이 정도인데 얘는 이제 64개를 이용해서 보팅을 했는데도 이제 0.4%밖에 정확도가 차이 안 난다. 이러면 저는 5원을 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그쵸. 때는. 근데 이제 위에서 보여주는 문제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또 다음 이것도 코딩인데 이 코딩 관련 벤치마크가 많은 거 보니까 확실히 O3 미니는 코딩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5원과 비교를 했을 때 5원 리즈닝 레벨을 하이로 놓고 봐도 O3가 성능이 이제 훨씬 더 좋네요. O3 미니의 미디엄조차 5원 하이보다 이제 평균값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름 좀 어떻게 해야겠어, 진짜. 이름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봐야 될 거는 이게 에버리지거든요. 이 평균의 함정이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 더 크리티컬한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둘 다 비교하자면 이제 미니 하이 같은 경우는 5원 하이보다는 무조건 좋은데 이제 미니 미디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는 코딩을 할 때는 O3 미니 하이를 쓰는 게 나은 선택이겠네요. 그렇죠. 일단 가격도 싸고 속도도 빠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상식 같은 거를 봤을 때 얘는 왜 5원 미니랑 비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모델 크기에서 비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O3 미니 로우 같은 경우는 이 MGSM 이게 엄청 낮은데 이거 보니까 초등수학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수학 문제요? 네,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게 아마 네. 패스 1인 거 보니까 다수결로 했으면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단일 답변만 했을 때 55%인 거 보면은 이제 추론 시간을 조금 적게 가져갔을 때는 좀 안정성이 낮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미디엄 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O3 미니 미디엄만 사용을 해도 O1 미니보다 훨씬 괜찮은 성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사람들이 직접 테스트해봤을 때 선호도를 봤을 때 이제 스템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이과 약간 이쪽 네. 관련된 질문에서는 O1 미니보다 그냥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여줬고요. 네. 그 외에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조금 걸쳐 있긴 하지만 그래도 O1 미니보다 조금 높은 선호도 52.7%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이 정도의 성능. 네.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O1 미니 미디엄이 O1 미니보다 좀 더 좋은 답변을 내놨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에러율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속도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time to first 토큰이라는 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LLM이 계산을 한 다음에 답변이 쫘라락 나오잖아요. 그때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속도 보통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물어봤을 때 네. 답변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에 대한 건데 O1 네. 미니 같은 경우는 밀리세컨드 기준으로 이제 1000밀리세컨드가 넘었으니까 한 10초 이상 된 거죠. 근데 이제 O3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7.7초로 이게 좀 줄었다. 한 4분의 1 정도가 빨라졌다. 여기 보시면 이제 24%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O1 미니보다 무조건 좋네요. 무조건 좋죠. 그래서 답변 속도도 빨라졌고 그다음에 토큰 속도 자체도 빨라졌고 가격도 싸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혼자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라이프 채널에 네. R1이랑 O3 미니 하이랑 O1을 비교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은기님이 테크니컬 리포트 보여주신 거 보니까 코딩을 비교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맡겼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R1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코딩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쵸. 코딩을 비교해봐야죠. 거의 문서 대부분이 코딩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쵸. 이번에 완전 코딩 잔치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뭐 테스트 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떤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임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네네. 이게 사과 게임이라고. 사과 게임이요? 네, 사과 게임이라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이게 약간 네.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룰은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를 한번 딱 눌러보면 바로 아실 텐데 10행 14열로 이루어진 이런 행렬이 있고 여기에서 네. 대각선이 아니라 가로로 쭉 세로로 쭉 이어진 것 중에 합이 10이 되는 걸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8이랑 2를 합치면 10이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10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점수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또 10이 안 되죠. 그럼 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됩니다. 개수는 상관없어요. 합이 10이 되기만 네.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10이 되는 거를 찾는 게임인데 이것처럼 이제 1153도 합치면 10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또 4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오. 그래서 코딩으로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한 2판인가 3판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점수 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의 숫자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를 행렬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의 합이 10이 되는 것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과연 작성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가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궁금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O3 미니만 테스트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딥식 네. R1이랑 이제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 그다음에 저는 이제 GPT 구독을 안 했으니까 마초님께서 이제 O3 미니 하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주시면은 그걸 갖고 한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이게 다른 분들은 그 막 네모 6면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서 공 날라다니고 막 이런 거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멋있는 거 하시는데 우리는 재밌는 걸로. 저는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입력을 이제 이미지로 넣으려고 합니다. 네, O3가 네. 이미지 입력을 못 봤죠? 제가 알기론 그런데. O1은 되는데. 네, O3가 지금 이미지 입력이 안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미지에서 행렬을 추출을 하는 거는 그냥 제미나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렬을 만들고 행렬 입력으로 넣었을 때 맞는 알고리즘을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행렬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플래시 띵킹 모델한테 이제 이런 건 놀랍지도 않죠.
네, 굉장히 잘해주죠. 네, 이런 식으로 행렬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한번 합이 10이 되는 걸 찾아준 알고리즘 한번 짜볼 텐데요. 프롬프트가 네. 사실 동일해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가 일단 제미나이에서 먼저 작성을 하고 그거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찾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적의 해를 찾는 알고리즘은 아닌데 그냥 앞에서부터 10이 되는 거 그냥 쓰고 10이 되는 것도 맞춰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쭉쭉 이어나가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보장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어차피 얘네한테 짜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한번 짜달라고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마초님께도 전달 드릴게요. 네. 빠르다. 얘네 싱킹 모델이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싱킹하는 걸 보여줍니다. 코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여줬구나. 네. 굉장히 설명이 많은데 설명 필요 없죠 사실.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주피터 노트북 열어가지고 바로 이제 가상환경 세팅한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해보면 뭔가 잘 찾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보면 그러게요. 이제 세로로 찾는 것도 잘 나오고 가로로 찾는 것도 잘 나와요. 와 이렇게 세로로도 나오네요. 근데 단점이 이제 겹치는 것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7이랑 여기 또 2의 7, 8이 겹치잖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쵸. 없어졌는데. 네. 이러면은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활용이 안 되므로 새로 찾으면 뭘까? 이거 코드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8 합친 거랑 82, 그다음에 이거 세로로 91, 그다음에 64가 여기 있네. 검증을 위해서 한 4개 정도 살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개수가 몇 개일까? 바운드 컨비네이션 37개네요. 37개의 조합을 찾았고요. 이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마초님이 O3에서 테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O3 미니 하이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돌려보겠습니다. 네. O3 미니 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근데 제미나이 싱킹 모델처럼 어떤 코드를 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아요. 완전 디테일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를 보여주긴 하네요. 근데 생각 엄청 오래 하네요. 하이 모델이라 그런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기대가 되는데요? A few moments later. 잠시만. 잠깐만요. 이거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거 보세요. 08, 09, 19, 10, 29 이거는 뭐 혼자 테트리스 하는데요, 모양이?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진짜. 다수결을 시켜야 되네. 다수결을 이걸 64개를 뽑고 다수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살짝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개수가 위에도 37개여 갖고 이거 잘 나왔나 했는데 이건 낸 틀려버렸으니까. 네, 이거는 제약 조건을 못 지켰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러면은 R1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이제 딥식 딥 띵킹을 누르고 R1 모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네. 똑같고요. 여기도 이제 띵킹하는 거 안 보여주나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웃겨요. 말하는 게 저런 식으로 말해요. 좋아,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고민이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생각 어떻게 하는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코드가 나왔다. 드디어 나왔는데 이거 카피를 해서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R1은? 과연 네. 35개? 좀 아쉬운데? 같은 그리디 알고리즘인데 왜 35개지? 하지만 이 친구는 많은 숫자부터 찾았습니다. 이 사과 게임의 특징이 10을 하나 만든다고 똑같이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10을 하나 만들 때 몇 개를 사용했느냐도 좀 점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4개짜리부터 콤비네이션을 찾았네요. 그걸 근데 우리가 조건을 준 건 아니었잖아요. 조건을 주진 않았죠. 여기서 보시면 4개짜리 먼저 찾고 그다음에 3개짜리 찾고 2개짜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수는 적을지 몰라도 점수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4개짜리가 3개, 그다음에 3개짜리가 10개잖아요. 네. 35점에 13점에다가 3점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네. 35 더하기 16 하면은 51점이죠. 네. 네네. 네,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몇 판을 안 해봐서. 궁금하게 그런 조건을 줬으면 어떻게 줬을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새 LLM 다. 그러면은 제미나이는 잘해줬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사실. 아, 제미나이 진짜 빠르고 제일 잘했네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4개짜리가 하나, 512 네. 똑같이 찾았나 한번 볼까요? 똑같이 찾았네요. 어, 근데 이제 4개짜리를 하나만 찾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좀 찾고, 그 다음에 2개짜리 찾아서 이제 좀 개수가 늘어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느끼기에는 제미나이가 생각보다 깡패인데요? 아, 제가 제미나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넘사고요. 네, 그 다음에 딥시크 설명할 때 보안 이슈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마초님이. 네, 그래서 저는 좀 안 쓰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네네. 이렇게 비교할 때만 쓰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제미나이나 이제 클로드를 쓰는 편인데 저 이제 클로드도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뭐 어떻게 쓰세요? 지금 커서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쓰세요? 제미나이는 지금 현재 AI 스튜디오에서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공짜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제미나이 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미나이 쳐서 들어가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 플래시 이거는 그냥 플래시 모델이거든요. 이제 띵킹 모델을 사용을 할 거면은 이제 AI 스튜디오라는 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마초님이 네, 스트림 리얼타임 했던 거. 스팀 리얼타임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름이 진짜 아파트 마냥 깁니다. 제미나이 2.0 플래시 띵킹 익스퍼리먼트 이거는 너무 길어요. 아직 과도기인가? 진짜 이름 왜 이래? 네, 그래서 뭐 바꾸면 좋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0000입니다 지금. 아, 이거 써봐야겠다, 진짜. 네,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아, 제가 라이프에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당 호출 제한, 이제 분당 10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은 24년 8월까지고, 뭐 어떤 데 좋고 어떻게 쓸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큰도 100만 토큰. 와, 장난 아닙니다. 100만 토큰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거잖아요, 오픈 AI로 치면. 그쵸, 플레이그라운드고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은 get 코드를 하면은 이거를 코드로 할 수 있는 거를 코드를 줍니다. 이거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API로 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Gen AI API 키라는 거를 발급받으면 되긴 하는데 이거 발급도 진짜 쉽거든요. 뭐 오픈 AI API 키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네. 부분에다가 API 키 넣고 지금 이거를 코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 업로드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파일스도 업로드한 이미지 이거 다 있고 네. 이제 파일스랑 프롬프트 이런 거 매트릭스 들어간 거 이런 것도 다 있고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도 코드로 다 제공이 됩니다. 심지어 콜앱에서 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구글도 저는 오픈 AI 못지않게 플랫폼 강자라 생각하거든요. 아, 구글이 강자라고 하면 사실 더 강자긴 하죠. 그래서 이게 LLM만 따지면 저는 오픈 AI가 더 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편의성, 범용성은 진짜 구글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 모델 안 써보신 분들 있으시면 이참에 진짜 한번 써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저 바로 써보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미쳤네. 너무 저평가된 것 같네, 진짜 구글이. 네, 성능도 진짜 좋고 보셨지만 네.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보안 이슈 사실 구글에서도 저희 데이터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 그쵸? 네, 근데 이미 모든 걸 다 구글 아이디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쵸. 메일이나 유튜브 다 구글 거고 그쵸. 네, 또 나중에 이런 언어 모델이랑 메일이랑 뭐 구글 드라이브 이거 다 연동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네. 그게 더 강력해지면은 이미 LLM이 저희 메일 다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봐달라고 할 것 같아요. 내 스케줄 알려줘 이런 거 메일 보고서 그다음에 그죠. 이 사람들이랑 나눴던 대화를 갖고 답변 만들어줘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GPT를 통해서 뭐 태스크 기능이 나오고 이것저것 나와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편해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구글이네요. 구글이 하려고 하면은 캘린더 연동하고 메일 보내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쵸. 이미 됐죠, 사실. 거기다가 그리고 마초님이 네. 리뷰해 주신 프로젝트 아스트라면 이게 말로도 됩니다. 그쵸. 네. 안 그래도 저 AI 스튜디오 리뷰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되는지 몰랐거든요. 한번 제가 리뷰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좋죠, 이러면. 그러니까 아까 비개발자가 한번 이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보신 것 중에 개발자라서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복분만 그건 했어요, 그래요. 사실.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리디 알고리즘이나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용어를 몰라도 이거 찾는 방법 뭐가 있어라고 한번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개발자가 위험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쵸.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입 개발자들한테 짬처리를 맡긴다고 하죠, 보통. 물론 이런 거를 회사에서 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를 AI가 다 해줘 버리니까 사실 미들급도 이젠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 이제 위협을 받는 미들급들은 저희처럼 나와서 1인 뭔가를 하겠죠. 그쵸. 그 뜻은 미들급 여러 명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GPT랑 클로드 이런 것보다 구글 어드밴스드를 가입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크롬에도 좋은 기능이 많잖아요.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은 공짜입니다. 많이 써보시고 지금 비교하면 진짜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드라이브랑 연동되는 그런 기능은 어드밴스드에서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써보지는 못하겠지만 언어 모델 자체의 파워를 좀 테스트해보기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AI 스튜디오 써보고 좋으면 어드밴스드도 한번 써볼게요. 아, 네네, 좋죠. 네. 뭐 한번 저희가 구글 AI도 한번 제대로 리뷰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챗 GPT, 딥시크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구글 오늘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되면 GPT O3 미니가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결론이네요. 그쵸. 저희가 실수한 거는 사실 그거죠. 64번을 테스트하고 보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찐찐막 알겠습니다. 5원으로요. 아, 5원. 그쵸. 5원은 단일 대답에 대해서 성능이 좋았으니까 A few moments later. 5원이죠. 네, 5원으로 돌렸습니다. 5원으로 돌린 코드. 와, 39개를 찾기는 했는데 이 뭐야. 하나 잠깐만 01? 이렇게 니은으로 꺾어버렸는데 이거 5312를 먹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5311. 이거 여기도 이것도 테트리스인데요, 진짜. 아, 오픈 AI는 계속 테트리스를 해버리네요, 진짜. 422. 예. 완전 니은자랑 이 지그재그랑 진짜 테트리스가 나와버리네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오픈 AI가 완전한 1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챗GPT가 좋은 이유는 어떤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어떤 부가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구독 취소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은기님은 구독 취소하셨지만 말이죠. 네, 전 약간 지금 유목민 상태입니다. 근데 한번 구글 AI의 성능이 이렇게 좋다는 거 알았으니까 안 사용해보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해서 사용해볼 계획이고, 그렇다고 해서 5원 성능이 1등이라고 해서 제 삶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저는 좀 더 제 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막 광고 이메일 같은 거 왔을 때 이미 만들어 오는 프로젝트에다가 그냥 메일 온 것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알아서 그 내용을 다 써줬거든요. 그쵸. 초안을 작성해 주니까. 네, 초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가나 이런 거 정보를 다 넣어놓고 그 이상이면 승낙을 하고 그 미치면은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제가 짜놨거든요. 아, 그런 것도 되나요? 네, 되죠. 아, 제가 그런 쪽으로는 또 사용을 안 해봐서.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계약서 검토 같은 거 프로젝트 다 넣어놓고 검토시킬 수 있고요. 좋네요. 네, 그런 식으로 잘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쵸. 제미나이는 구글 드라이브 연동해서 불러오지 않을까요? 아, 메일을 그냥 바로 연동해버릴 수가 있겠군요. 그쵸. 근데 이제 지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그런 식으로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이제 네. 한번 살펴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한번 제미나이도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이제 GPT랑 뭐 딥식 R1 아니 뭐 클로드 말고 제미나이가 이렇게 좋다는 걸 이번 영상에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매번 강조하셨죠. 딥싱크 좋다고.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번 기회에 구글의 제미나이 띵킹 모델 많이 테스트해 보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주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챗GPT를 구독같이 취소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